부정적분은 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냐면 자, 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 요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fx가 됐대요. 미분을 했더니 무언가 함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 함수를 보통 알파벳 똑같이 맞춰서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오케이? 무언가 이 함수를 미분해서 지금 얘가 된 거예요. 알았지? 부정적분이 뭐냐면 그때 요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fx에. 즉 미분해서 fx가 되도록 하는 그 함수. 부정적분이 그냥 어떤 함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정적분과 똑같은 표현이 원시함수라고도 불러요. 원시함수.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정적분과 원시함수. 자, 봐봐.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어. 뭐 미분해서 얘 됐을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끝일까? 상수항 없을까? 없었을까? 그건 모르지. 왜? 상수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미분했을 땐 없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뒤에 뭐라고 쓸 거냐?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상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고요. 요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뭘 하는 파트냐면 뭘 미분해서 얘 됐는지,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찾는 단원이에요. 그냥. 즉 공식은 그냥 미분법 공식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뭐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이 생각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찾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fx를 적분하세요 라는 말은 fx의 부정적분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fx를 적분하여라 라는 말은 이 말이라고. 무언가를 미분해서, 즉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고요. 미분하여 fx가 되는 함수를, 그 함수를 보통 대문자 fx라고 쓰고 부정적분이라고 한다고. 이 함수를. 저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이 fx를 적분하여라 라는 걸 기호로, 이 한글이잖아요. 이 문장을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fx. 자, 근데 여기는 문자의 모양이 중요하거든. 보통 우리가 함수를 x에 관한 문자를 많이 쓰잖아. 그치? x라는 문자를 많이 쓰고 x에 관한 문자를 쓸 땐 뒤에다 dx라고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t에 관한 함수도 간혹 나오잖아. 그치? 그럼 뒤에 dt라고 쓰실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즉, 이 함수를 x라는 녀석을 문자로 생각해서 적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읽냐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dx라고 읽는데 이 fx를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의 원시함수가 짜잔 하고 만들어지되 이 원시함수의 상수항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언가 적분상수가 이렇게 딸랑하고 붙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c는 어차피 내가 모르는 녀석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조금의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항상 검토를 해보셔야 돼. 뭐 적분해서 얘가 됐지? 뭐 적분해서 얘가 됐지? 뭐 적분해서 얘가 됐지? 자, 그래서 적분 빨리 익숙해지라고 얘도 마치 적분 공식을 만들어 놓는데 봐봐. 인테그랄 상수만 딸랑 있어요. 이렇게. 봐봐. 7 딸랑 써 있다고. 뭐 미분해서 7 됐을까요? 7x. 3이 딸랑 써져 있어. 뭐 미분해서 3 됐을까요? 즉, 그럼 얘 적분하시면 kx 이렇게 나오고 역시나 뒤에 적분상수는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fx를 적분을 할 건데 그 녀석이 상수배가 되어 있잖아. 이건 그냥 정적분의 성질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냥 봐봐. 그럼 상수배 따로 이렇게 쓰지 말고, 결과 쓰지 말고 인테그랄 fx dx 쓰고
상수 이렇게 밖으로 빼도 상관없다 이거야. 봐봐. 뭐 왜 상관이 없냐면 얘를 적분할 거다. 뭐가 됐을까? 뭘 미분해야 3x제곱이 될까? x 세제곱이지, 그치? 근데 그냥 x제곱만 적분해봐. 적분해봐. 3분의 1 x 세제곱이 될 거지. 여기다가 나중에 3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치? 즉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걸 적분을 하나, 상수 빼고 적분한 다음에 상수를 곱하나, 결과가 어차피 뒤에 둘 다 적분 상수 붙을 건데 이건 어차피 모르기는 매 한 가지니까요, 그쵸? 어차피 내가 모르는 숫자야, 알았지? 일단 3 곱하면 여기 3씨 되는데, 아니 내가 모르는 숫자인데 뭐 C면 어떻고 3C면 어때, 그치? 모르는 숫자야, 알았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은 x의 n승 dx. 자,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뭘 미분해서 x의 n승이 되었을까요? 먼저 차수는 몇 차였겠어? n 플러스 1차였을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서 내려오면서 개수가 1이 남아야 되니까 얘 개수 몇이었을까? n 플러스 1분의 1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적분상수는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다음 여기다 써야겠다.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돼 있는 건 인테그랄 fx gx dx 뿔마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쓸 수도 있대요. 그냥 즉 왜 이런 게 써져 있냐면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들 그냥 따로 하면 된다, 그냥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 얘 적분하시고 얘하고 얘 하시면 된다 이거야. 미분할 때도 얘 따로 해서 그냥 쭉 이어서 쓰잖아. 즉 실수배가 되고 덧셈 뺄셈을 따로 분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항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각각의 항 따로 적분하면 된다. 미분도 그냥 따로 했던 것처럼. 근데 하지만 안타깝지만 다항식 미분에서는 곱해진 녀석의 미분 공식도 있고 그랬잖아. 근데 적분에서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다 전개해야 돼. 다 일일이 전개해서 하나하나씩 할 수밖에 없고요. 인준이 미적분 수업 어디까지 들었냐, 인가? 미분법 배웠냐? 미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을 보시면 거기에 곱의 적분법하고 나눗셈의 적분법은 이과 애들은 나중에 그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거야. 배웠지, 승아? 공식 아니야, 너?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공식이 크게 의미가 없어. 오로지 생각은 뭘 미분해서 요 녀석이 됐을까, 그냥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문제들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치? 뭘 곱을 왜 찢어? 아니야, 곱한 걸 적분할 수 없어. 다 전개해서 따로 적분을 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오케이, 다 전개해서 따로 적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봐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캐피탈 F, 라지 F, 캐피탈 F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이 녀석 미분하면 다시 당연히 fx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안 그래? 상수항은 얘 미분하면 당연히 다시 없어지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요 기호는 요 녀석을 x에 관하여 미분하세요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알았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얘랑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거 분수 아니야. 내가 이거 얘기해 준 적 있지? 없니? 없으면 들어. 지금 알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df 이 분수가 아니어서 dx분의 dy라고 읽지 않고요. dy dx라고 읽습니다. dy dx라고 읽고요. 얘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즉, 이 함수를 x에 관하여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fx를 x에 관하여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런 표현을 수투에서 왜 잘 안 쓰냐면 어차피 우리가 관찰하는 함수는 변수라고 하나밖에 없어. x밖에 없잖아. 미분하라는 말이 그냥 x에 관해 미분하라는 말이야. 그치? 그 매개변수 함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즉 막 매개변수 함수도 있고 다변수 함수, 즉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들은 고등학생이 배우진 않아.
하지만 그런 함수들은 미분을 할 때 어떤 녀석을 문자로 보고 미분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거든. 그럼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건 x에 관해 미분하라는 건지 y에 관해 미분하라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분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이건 분수가 하여튼 어쨌든 이 녀석도 y라는 녀석을 이 함수를 x에 관해 미분해서 즉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즉 이만큼이 한 덩어리거든. 이 녀석을 x에 관해 미분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즉 얘를 fx를 부정적분,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x에 관해 미분을 하랍니다. 뭐 될까요, 얘들아? 이게 될 건지 혹시 느껴지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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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을 할 거니까. 됐니? 두 번째는 그러면 fx를 있잖아. 미분을 먼저 한다 표시겠지, 그치? 미분을 합니다. 그 미분한 녀석을 다시 적분을 하시면 미분하면 뭐 될지 알죠, 그치? 미분하면 뭐 될지 알지? 그 녀석을 다시 적분하면 얘로 돌아오되 다만 적분상수가 하나 붙어서 이해돼? F'이 됐어요. 그 F' 미분하기 전식이 fx인데 상수항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적분을 마지막에 하는 녀석은 적분상수가 붙어야 돼. 알았지? 얘는 적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붙었다가 그 상수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 상수는 다시 0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적분이 나중에 들어간 녀석은 어쨌든 요 안에 있는 식까지는 그대로 쓰는 게 마찬가지인데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하는 녀석은 적분상수가 둘 중에 하나는 붙고 둘 중에 하나는 안 붙는 애가 있단 말이야. 뭐가 안 붙어? 미분을 나중에 하는 애가 안 붙어야 돼. 알았지? 이해돼? 얘네 미분을 나중에 한 애가 안 붙어야 돼. 자, 이 녀석 몇 개 나올 건데 봐봐. 이런 애들이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도 만약에 인테그랄 뭐 xfx dx라고 써져 있는데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미분을 할 거야. x에 관해 이렇게 미분을 할 거다. 봐봐, 이 녀석을 적분하면 무언가 됐겠지. 그치? 그 무언가 만들어진 그 녀석을 다시 미분할 거잖아. 뭐 되겠니?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니? 이거 좀 와닿아야 돼. 느껴져야 돼. 그냥 당연히 이런 거구나. 적분한 걸 다시 미분했으니까 처음식이 그대로 돌아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냥 그런 생각이야. 그렇죠? 적분하면 뭔가 될지 나도 몰라. 뭔가 됐다가 미분해서 다시 xfx가 돼 있어야 돼. 그치? 이해돼? 즉 이 안에 식이 어떤 형태로 써져 있든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즉 봐봐. 717번 보시면 717번은 양변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양변 미분하면 좌변에 x-2 곱하기 fx만 남는다고. 미분하면. 우변은 미분하면 뭐 6x 제곱 빼기 24가 될 건 뭐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양변 x-2 나누면 fx가 뭔지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봐봐, 722번도 우변 봐봐.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하지. 그럼 그 결과가 지금 x 곱하기 fx인 거 보여? 됐어요? 그럼 여기선 지금 저 라지 fx가 부정적분의 의미가 아니야. 그냥 적분했다 미분한 식을 그냥 fx, 라지 fx라고 하는데, 그치? 즉 라지 fx가 그냥 xfx, 라지 fx가 그냥 이게 되겠지, 그치? 722번 문제가 지금, 그쵸?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진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자 729번 같은 거 볼까요? 729번 같은 거 보시면 봐봐, 걔도 양변 미분할 거야. 양변 미분하면 얘들아 좌변에 뭐 남니? 729번입니다 121페이지에 121페이지 729번 양변 좌변 미분하면 뭐 남아? x 플러스 1 f 프라임 x 남아. 그치? 즉 그럼 좌변만 미분을 쓰겠어? 우변 뭐 돼야겠어?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그쵸?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f 프라임 x가 뭐라는 얘기야 지금?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적분하는 거야. 적분하면 fx는 봐봐,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우린. 대신에 상수는 몰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제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게 하나 주어져 있는 거야. 상수 찾으라고. 됐어요? 찾으면 fx 다 찾았습니다. 어쨌든 미분의 말 그대로 역연산이야.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가 우리의 그냥 가장 큰 초점, 포인트가 돼 있는 겁니다. 뭐 문제들은 다 쉬워요. 진짜 다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네요. (753번) 754번 우리 그거 이거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 문제 그거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 도함수의 정의. f 프라임 x 정의 먼저 알아요. f 프라임 x. f 프라임 x의 정의.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애들, 알았지?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 못 풀어, 알았지? 근데 이게 봐봐, 우리 미분계수 즉 도함수의 의미 자체가 어쨌든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내서 그 x라는 지점에 극한을 보내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어야 되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뭔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치? x의 변화량분의 우리 이런 기호는 알려준 적 있지? 델타 x가 x의 변화량, 그쵸? 분의 델타 이게 y의 변화량이지. 그때 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라 그랬어, 그치? 즉 이 녀석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도 f 프라임 x. 이 정도 표현은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알았죠? 이게 이런 의미야. 그냥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평균 변화를 낸 거고요. 그거에 분모를 0으로 보낼 때 극한이니까 그냥 x일 때 순간 변화율입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 있냐면 754번에 그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요. x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 x,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 된다고? f 프라임 x가 된다. 우변은 뭐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지 x가 0 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럼 앞에 거 ax 플러스 3 남고 뭐 델타 x 0 되면 얘 그냥 통째로 0이잖아. f 프라임 x가 그냥 이렇게 남는다 이거. 그럼 fx는 얘 적분하면 되잖아. 적분 2분의 1 a x 제곱 더하기 3x 하고 적분상수 무조건 붙여야 돼, 알았지? 뭐 미분해서 얘 됐을까 생각해서 찾는 거야, 알았지? 이게 좀 처음에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 항상 적분하는 과정이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알았죠?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가지고 찾으시면 봐봐, f0은 0이고 f1은 0이다 가지고 a 값, c 값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니까 조건도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학교 시험에만 간혹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에 간혹 나오고요. 끝입니다, 이 단어. 진짜 끝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정석책도 있잖아. 기본 문제 딱 5개 있고 이 책이 끝이에요. 정석책조차도 그래. 한 단원에 돼 있는데 기본 문제 5개 하고 끝입니다. 원래 그냥 이런 거야. 부정적분의 뜻이 뭘 미분해서 얘가 됐니?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 미분할 줄 아는 친구들은 적분할 줄도 알 거예요. 다만 미적분 과목에서 우리 이과 친구들이 배울 미적분 과목에서의 적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는 함수마다 적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우고 넘어가야 돼서 미적분 과목에서 적분은 이만큼 있어요. 예를 그냥 한 가지 예로 미적분 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데 사인을 적분하는 방법과 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방법과 사인 세제곱을 적분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다항식에서는 x를 적분하나 x 제곱을 적분하나 x 세제곱 적분하나 거기서 거긴데 사인은 완전 다릅니다. 이거 토 나와요, 하다 보면.
나 맨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그치 승아야. 방학도 맨날 학교 간다고 특강도 다 빠지고. 그치? 아이고. 자 일단 진도를 좀 더 나가볼게요. 알았죠? 놀면 뭐 할 거야? 자 다음 적분은 정적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쉬워요. 적분 진짜 쉬운데 미분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조금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 상황에서는 적분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은 미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식이 뭔지 이걸 미분해야 찾을 수 있는지 적분해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문제가 좀 어려워요. 정적분은 일단 완전 다른 겁니다. 부정적분하고. 자 일단 정적분은 뭐라고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쓰고요.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숫자가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이 숫자를 쓸 건데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아래에다 작은 숫자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숫자 위치가 바뀌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 작은 숫자를 아래에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숫자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자 뭐라고 읽는지 잘 봐봐. a부터 b까지 fx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고요. 이게 x가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저 녀석은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 녀석 부정적분을 캐피탈 fx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 식에다가 가우스 기호는 아니고요. 대괄호 표시하고 a, b 이렇게도 씁니다. 두 개가 완벽히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단 표현만 알려드리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이 식에다가 b를 집어넣고요. 저 식에다가 아래 걸 집어넣어서 빼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즉 정적분은 뭐 하는 거냐면 저 fx를 부정적분을 해서 적분상수는 빼도 돼, 알았지? 적분상수를 뺀 나머지 녀석을 부정적분을 해서 위에 있는 숫자 집어넣고 아래에 있는 숫자 집어넣어서 뺀 값을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값이 나와요. 값. 어떤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치? 결과가 위아래 숫자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나와요. 알았죠?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치?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찾는 거였다고 하면 정적분은 무언가의 값이 나옵니다. 뭔가 계산은. 봐봐. 연습 한번 해볼게. 간단한 거. 봐봐. 2x 플러스 1 적분해봐. 적분상수를 빼고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 위에 있는 숫자부터 대입합니다. 항상 순서 꼭 지켜야 돼. 얼마야? 아래에 있는 숫자 대입하면 빼면 이 값이 정적분의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 자체가 정적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치?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알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제 천천히 알려줄 거고 성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질.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자 이렇게 써있게 돼버리면 얼마겠니? 0인 거 보이니? 무조건 0이겠죠. 그쵸? a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올 건데 무조건 빵이겠지. 이 식이 뭐라고 생겼든 적분 구간에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똑같으면 그냥 빵입니다. 알았죠? 이름이 되게 웃긴데 얘를 a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가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숫자를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숫자를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어디선가 써요. 고등수학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냥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아래 끝,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이따구로 부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막 바꾸면 안 되고 바꾸면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와요. a, b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요 식을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저 식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식과 이 세 개의 표현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인데 이 식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치? 됐어요? 자, 봐봐. 그 다음에 내가 A부터 B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이렇게. 즉 두 정적분을, 함수는 똑같고요. 함수가 같은 두 정적분을 구할 건데 적분 구간이 끝나는 녀석과 한 녀석이 시작한 녀석이 똑같아. 뭔가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 오지 않니?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런 상황이니까 이만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봐봐. 식으로 보면 얘가 이거고, 그치? 얘는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치? 둘이 없어지면 결국 얘 빼기 얘만 남는데, 그치? FC 빼기 FA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잖아. 이거를 부정적분에서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뺄 거니까, 그치? 즉 적분 마치 이렇게 구간이 이어진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돼 있는 녀석을 내가 따로따로 잘라서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 그 함수식이 우리가 범위 나눠져 있는 함수 있지. 범위가 1에서 나눠져 있어. 1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를 0부터 3까지 정적분 계산을 하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따로 하고 1부터 3까지 따로 해서 적분 값을 합치셔야 돼. 알았지? 함수가 식이 나눠져 있으면 말 그대로 그 나눠져 있는 구간마다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냥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정적분과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무언가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얘도 그냥 정적분 하고 나서 상수 밖에 따로 써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상수가 있으면 그 적분하고 상수를 나중에 곱하든 뭐 아무런 상관없고요. 마찬가지 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두 함수가 더해져 있고 빼져 있을 때 얘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따로따로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이게 정적분의 성질인데 그럼 이 값을 도대체 계산해서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 값이 나올 건데 이 값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자, 다 지울게. 성질 그 책에 다 써져 있는 거고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보면 그냥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치? 이거는 그냥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이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왜 얘를 이렇게 써? 이런 건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배웠어요. 그렇게 쓴다고. 자, 봅시다. 정적분의 의미. 정적분의 의미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에 이게 fx고요. 그때 요 정적분의 의미는 오케이? 요 넓이가 됩니다. 정적분의 값이 그래프와 잘 들어. 그냥 그래프가 있어. 그걸 x는 a에서 자르고 x는 b에서 잘라. 그래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돼요. 알았죠? 왠지 혹시 궁금해요? 누가 안 궁금해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유는 있잖아. 들어서 이해가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할 텐데 막 중요한 건 아니야. 막 중요하진 않지만 이과가 애들한테 중요해. 미적분에 가면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더 배울 건데요. 맨날 이과만 중요해. 그치? 내가 맨날 문과를 무시하지만 문과는 괜찮아. 쉬우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알았지? 문과 수학은 쉬우니까 진짜 이런 거 몰라도 돼. 하지만 이해해서 뭐 나쁠 건 없잖아. 자, 봐봐. 이 넓이가, 이 정적분 값이 왜 이 사이에 넓이가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볼게. 내가 한번 지금부터.
그냥 적을 필요 없어. 이해가 가면 그냥 그런 값부터 하시면 돼요. 다 지워야 돼. 저기 누가 더 불렀어? 네? sx라는 함수를 내가 정의를 할 거야. 어떤 a라는 지점부터 x라는 지점까지의 넓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만 a가 여기 있으면 오케이. 그럼 어딘가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있겠지, 그치? x가 변하면 이 넓이가 계속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x의 값에 따라 넓이가 결정되니까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sx라는 녀석을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로 볼 거야. 알았지?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하잖아. 여기가 b가 이쯤 있다고 하면 내가 궁금한 건 a에서 b까지 넓이지.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a에서 b까지 넓이니까 a에서 b까지 넓이라고 하려면 s, b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쵸? 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SA는 얼마니? SA는 A에서 A까지 넓이지. 얼마겠니? 0일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X를 움직여 볼게. 얼만큼? 델타 X만큼. 델타 X만큼 움직여 보면 요 넓이가 그럼 x가 움직였으면 넓이도 이만큼 변했지. 델타 x가 우리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쓴다고 했으면 넓이의 변화량은 델타 s라고 써질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요점의 x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일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저 부분만 내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 x가 어떤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를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 이 부분만 확대를 하시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여기가 x, 이쯤 x 플러스 델타 x가 있다고 해서 요 간격이 델타 x고요. 요 실제 넓이가 그럼 델타 s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은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럼 가장 낮은 지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사각형을 만듭니다. 직사각형. 가장 높은 지점에서 여기라고 할게.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때 세로 길이를 라지 m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세로 길이를 제일 낮은 지점에서의 세로 길이를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도 그 안에 낮은 지점과 높은 지점은 존재할 거야. 연속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연속함수가 아닌 건 얘들아 적분을 못해요. 알았죠? 오케이? 이게 어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연속함수가 아닌 건 적분하라고 어차피 물어보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요쪽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위쪽에 있는 큰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요 실제 이 안의 넓이가 델타 s인데 요 넓이는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을 거야. 근데 여기 등호가 붙어도 된다? 왜 등호가 붙어 있어도 되냐? 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일 수도 있잖아. 상수함수를 잡아버리면 제일 낮은 높이와 제일 높은 높이가 다 똑같고 그게 실제 안의 넓이랑 똑같지 않아? 그냥 그럴 때도 있을 거니까 등호까지는 써도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양변을 델타 x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세 군데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씌울 거예요.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낼 거냐? 0으로 보낼 때 스몰 m과 리미트 여기가 좀 어렵다. 잘 보세요.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0 플러스겠죠. 보나마나 0 플러스겠죠.
이게 둘 다 fx를 향해 갑니다. 도대체 뭔 개소리야?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 봐봐. 얘는 가만히 있고 델타 x가 0으로 보내면 이 점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지. 그치? 이 점이 이만큼 왔어. 얘가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서 이만큼 왔다. 그럼 제일 낮은 지점 사각형은 얘가 그대로인데 그때 제일 높은 지점 사각형은 변했지. 이렇게. 그치? 가까이 오다 보면 변하겠지. 가까이 오다 보면 점점 이 점이 이걸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낮은 지점 사각형의 높이와 높은 지점 사각형의 높이가 둘 다 이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만큼까지 들어오면 제일 높은 지점이 이쪽이 되고 제일 낮은 지점은 뭐 계속 여기 있고. 그렇잖아. 즉 얘가 점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제일 낮은 높이와 제일 높은 높이가 둘 다 그냥 이 x일 때 높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스몰 m 값도 fx에 가까워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라지 m 값도 fx에 가까워집니다. 야, 델타 x를 0으로 보냈더니 얘네 둘이 같은 극한값으로 가잖아.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가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왜 양 옆에 게 둘 다 fx로 가니까요. 근데 요 녀석은 뭐야?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지. 그치?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f 프라임 x였잖아. 그치? 즉 요 녀석은 그럼 s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아까 전에 요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게 그냥 f 프라임 x 대신에 y라는 함수의 순간 변 도함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s라는 식이니까 s라는 녀석의 순간 변화율일 거야. 미분계수 도함수일 거야. 그치? 뭐가? fx가. 이해됐니? 따라서 sx는 요 녀석은 fx의 부정적분이라는 얘기네. 그러고 있잖아. 미분에서 fx가 됐으니까요.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sx를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이해돼? 근데 우리 맨 처음 봐봐. 이 식에다가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여기다도 a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치? 따라서 s a는 f a 플러스 c여서 걔가 0이어야 되니까 띵띵띵 저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fa여야 돼. 아이고 부정적분이라며? 부정적분. 그쵸? 미안해.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이니까 얘 부정적분에서 상수 붙인 게 이겨야 되겠죠? 미안해. 부정적분. 부정적분. 자, 됐어요? 자,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S, B는 그럼 여기다 B 집어넣어봐. B, F, B 플러스 C인데 플러스 C가 뭔데? 얘인데 얘 어떻게 쓰기로 했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진 잘 몰라도 그지같이 생겼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그냥 자 정리하시면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x축 위에 있을 때만이야. 정적분의 값이 넓이와 똑같습니다.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정적분 하시면 된다 이거. 알았지? 대신에 x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 내 맘대로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되잖아. 0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반드시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만 다시 써드릴게요. 몰라도 된다고.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집에서 진짜 이해 안 해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이런 거 진짜 안 해도 돼. 그래도 나 궁금한데 선생님이 안 알려주고 넘어가면 혹시나 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봐 알려는 주는 겁니다. 아까 쓰던 거 다시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요 실제 넓이가 이 정적분의 값이
저 실제 넓이와 똑같아요. 알았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그럼 선생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뭔데요? 그래프가 선생님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기든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그때도 넓이는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 fx가 이렇게 될 건데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한 값이 뭐가 나오냐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와요. 값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X축 아래 있을 땐 그냥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 나와요. 넓이 구하세요 하시면 정적분 구해서 부호 바꾸면 답이에요. 그냥 넓이가 돼.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왜요? 물어보면 알았지? 왜요? 라고 물어보면 또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짬뽕돼 있는 녀석들이 문제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거 기억나나?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은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그럼 한꺼번에 하는 녀석을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겠지. 자, 만약에 춤춰? 아, 배고파. 나 오늘 그러고 보니까 치즈김밥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네. 커피 3잔, 커피 2잔, 수박 주스 1잔. 수박 주스 내 사 먹은 거 아니고 학생이 사다 줬어. 이렇게 일부분은 X축 위에 있고요. 일부분은 X축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 정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좀 잘 봐봐. 이 정적분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쪽 넓이 편의상 S1이라고 하고 한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냥 내 편의로 노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그리고 C라고 하시면 내가 이 녀석은 이렇게 찢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찢을 수 있겠죠?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얘는 X축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이 구간은. 위에 있으니까 이 값은 실제 넓이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쵸? 얘는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으니까 실제 넓이에 부호 바뀐 값이 나올 거고 그걸 더하면 이런 값이 되겠지. 즉 위쪽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를 뺀 값이 적분값으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즉 두 녀석을 더하고 싶으면 한꺼번에 적분해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로 적분을 하셔야 돼. 알았지? 무조건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저 뒤에 넓이 구하는 것들을 막 나올 텐데 넓이 구할 때 X절편 잘 찾아야 돼. 어디서 X축 위아래가 나눠지는지. 극대극소가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X절 맛있어. 많이 먹어. X절편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알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정적분이라는 녀석이야. 또 다 배웠는데. 근데 다만 이 정적분에는 너희가 이 정적분 계산을 몇 개, 여기 센 A 단계 한 2~3개만 풀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귀찮아. 얼마나 귀찮냐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숫자도 어렵지 않은 거. 뭐 3부터 5까지 주로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야. 왜냐면 우리 미분에서 최고차항 몇 차까지 배웠어? 4차까지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 녀석 미분한 것까지 적분하는 게 많이 나와. 다시 적분했을 때 4차가 되는 것까지. 4차는 잘 안 나와요. 적분하면 5차 함수가 되고 5차 함수 그래프 어차피 모르잖아. 그치? 안 나올 거야. 자, 봐봐. 적분해볼까? 그대로. 야, 부정적분 이렇게 대괄호 쓰고 얘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야 돼. 뭘 미분의 x세제곱이 될까? 그렇죠? 4분의 1 x제곱. 이게 얘 미분하는 거 1초면 1초 안 걸리지. 항상 처음에 초반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확인해봐. 알았지? 다시 미분해봐야 돼. 알았지? 다시 미분해보면 되잖아. 이건 금방 하니까. 자, 얘는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빼기. 이거 금방 익숙해져. 몇 번만 직접 해보면. 자, 봐봐. 저 식에 5대입하고 3대입해서 빼야 돼. 얼마나 귀찮은지 알겠지? 그치? 이래. 정적분이 그래. 내가 일부러 다 분수가 되게 숫자를 좀 거지같이 주긴 했으나 정적분이 그래.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공식들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물론 얘는 공식이 없다. 아무렇게나 막 써있는 건 공식이 없고
뭔가 되게 규칙적인 녀석들, 규칙적인 정적분 값들은 공식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공식은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왜? 다 외울 수는 없어 우리가. 개수가 몇 개예요? 물어보면 무한개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래서 자주 쓰는 거 한 3개 정도만 배울 거야. 오늘 배우진 않을게. 알았죠? 오늘은 너무 많잖아. 그렇죠? 오늘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진도는 지금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얘들아, 팔단원의 유형 6번까지는 설명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풀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한 거야. 뭐? 적분 당하는 함수, 그냥 그런 뜻이야. 적분 당하는 함수, 적분하는 함수가 그냥 fx일 때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숙제를, 숙제를 한 번만 다시 바꿀게. 얘들 알았지? 숙제 어디 해오냐면 7단원 해오시고요. 센 7단원 전부 다 해오시고요. 근데 7단원만 하면 너무 적죠. 왜냐면 몇 번 해보면 알아. 엄청 빨리 풀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거든요. 이 시간이 미분 활용 이런 거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그 1단원 그 리미트 그 극한값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빨리 풀어요. 여기는. 그래서 2단원 숙제를 좀 같이 내줘야 할 것 같아. 우리 2단원 유형 6번까지만 해볼까요? 유형 1번부터 6번까지. 7단원 전체랑 2단원의 유형 1번부터 6번까지만 해봅시다. 하나 쌤 다 풀어왔나? 승희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